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각 미증시 3대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을 볼 때 어떤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무르익은 금리 인하 기대, CPI, PPI, 소매 판매 확인 사살입니다. 네, 이번 주 줄줄이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 내용들이 좀 시장 안정제로 작용을 하는 건지 어쨌든 전거래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가져도 될지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나온 지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쾅 찍어주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발표됐었죠. PPI가 발표됐는데 네. 조금 이번 달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가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에 PPI가 그 다음 날 발표되는데 그렇죠. 이번 달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 달 PPI 발표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하회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율로 따지니까 2.9%인데 이게 3년 만에 3%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원 CPI도 예상치에 부합됐고 그러면 인플레 2% 시대는 가 되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거에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소매 판매까지 하면 이제 거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다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발표된 거 보면 내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도 크게 예상치를 벗어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는 무르익었는데 지금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각종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경기 침체 갖고 지금 투자은행들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향하고 있다. 또 골드만삭스는 상향하고 있다. 지금 제각각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헤지펀드가 13년 동안에 원자재를 최대로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본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이런 게 원자재가 급락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거든요. 특히 그 경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구리 있잖아요. 닥터코퍼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22%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습을 앞두고 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래서 WTI가 8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78달러 선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경기 침체의 전조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는 0.25% 갖고는 택도 없다. B컷으로 가야 된다. 0.5%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는 미국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는 트레이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매일 저는 세 가지 고민을 해요. 네. 주식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아니면 관망해야 될 때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살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 때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네.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또 금리 얘기나 경기 논쟁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막상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할 때 그 FOMC 회의가 발표하는 날이 보니까 9월 18일 날 새벽이더라고요. 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월 18일이 마침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에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인데 저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세 가지 그 모멘텀이 지금 그때까지는 꼭 정확하게 그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멘텀이나 이슈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왜 지금 3대 지수가 이렇게 그 보합선이나 약보합세를 띠고 있느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지금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하루 동안에 2.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웬만한 반도체 주들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0.16% 살짝 마이너스 구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기간에 급등하면 꼭 쉬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존버라고 하거나 장투라고 하거나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한국 주식은 테마별 순환매라든지 지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미국 주식은 급등한 다음에 또 약한 조정받고 다시 눌림목 거쳐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실 만하다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제가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게 이제 왜 CPI 지수도 발표되고 그랬는데 왜 막상 뚜껑을 여니까 0.7% 정도 하락하는데 왜 이런 거지? 그러면 주식을 쉬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제 급등에 따른 당연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지금 중동 불안 때문에 주식을 지금 또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중동 불안이 나타났으면 유가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제 중동 불안이 나왔던 얘기가 거의 뭐 2주가 넘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는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 유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를 한번 보시면 WTI 쪽 여기 보시면 78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뚝 떨어졌다가 80달러 넘어갔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엔화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엔화 쪽을 보면 엔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146엔대 정도로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역외 환율을 보니까 지금 1,35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도. 그리고 원웬 환율도 지금 920원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기대를 크게 했던 거는 오히려 오늘 지표가 나오면 어제처럼 강세를 또 이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미증시는 급등 후에는 숨고르기를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보합세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사실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원자재 값, 특히 이 구리값에서는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가는 오히려 80달러를 터치하고 나서 지금은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투자자로서 서학개미로서 가장 궁금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 좋은 구간이다. 네. 그러면은 매수할 때 아무래도 빅테크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AI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 그래서 AI 혁명은 이제 시작됐다.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AI 반도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 뭐 반독점 규제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부작용들 나오면서 초강력 규제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양면성은 어디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AI가 꺾어진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갈 게 없어요. 주식 투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엔비디아 뭐를 보더라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지난주인가요? 와서 엔비디아가 100달러가 깨졌다. 지금 여기 140달러가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고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00달러가 깨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저희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 만약에 뭐 엔캐리 청산이다 그래서 내가 120달러 정도에 샀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셨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115달러 정도에서 지금 0.7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이슈가 투자 심리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매도 규모가 72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내부자 사전 거래 계약 계획에 따라서 매도를 한 거고요. 내년 3월까지 60만 주가 추가적으로 매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그 주식 시장으로 말하면 CEO가 먹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화웨이에서 AI 칩을 출시해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뭐 저는 미국 주식 트레이더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지금 AI 칩 시장의 독점 규모가 70%가 넘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반대 진영에 지금 뭐 있는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도 엔비디아를 쫓아오기 위해서 뭐 여러 제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주가 급락이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엔비디아는 100달러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15%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번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110달러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저희가 엔비디아 외에도 이제 서학 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좀 분할 매수를 가능한 구간인지 전반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면 엔비디아가 6%, 7% 급등하는 걸 보고 네. 와 이게 막 놀랬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게 보면 패턴 매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갈 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뭐 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쪽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나서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컴퓨터 한번 볼 텐데요. 자,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그때 엔캐리 청산 물량, 그다음에 AI 고점 얘기들이 나올 때 단기간에 낙폭이 컸었죠. 그래서 여기서 140달러에서 86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00달러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
그렇고요. 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 보면 그 관심 종목들 쪽을 섹터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여기 안 나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AR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종목도 현재 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단기간에 이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낙폭이 컸었죠. 네. AI 고점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저점은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 TSM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AI 반도체에 비해서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같이 비교해 놓고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고점 쪽으로 강하게 가는구나.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 박스권이나 지금 이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라든지 추가적인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시점을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TSMC나 ARM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뭐 AI 칩 쪽의 대장이라고 하는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3분기에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보여준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역시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아마 하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도 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원탁 회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은 지금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의 추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돌아온 M7 다시 빅테크로 눈 돌려볼까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빅테크에 관련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시장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특히 월가에서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선 그 엔캐리 청산 때문에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거의 회복을 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일본 니케이 지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때가 여기서 하락한 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할 때 하락한 거고요. 여기서 급락했던 시점이 바로 엔캐리 청산한다 그럴 때 얘기한 건데요. 지금 엔캐리 청산 물량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할 경우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대만 하면 뭐 TSMC 때문에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경우도 여기 지금 대만 차트 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엔캐리 청산 때문에 급락했던 지수 때까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제 빅테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7이 회복이 돼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쪽에서 뭐 엔비디아는 지금 목표가를 $150까지 정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사실 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지 약간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은 전부 중국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대담하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 화재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발언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로보택시에 대한 호재가 그러니까 중국산 리콜, 중국에서 그 대규모 리콜이 나온 악재를 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앞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라는 전략가가 얘기한 것 중에 팔란티어를 지금 딱 지목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팔란티어 차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팔란티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엔캐리 청산으로 지수가 급락했는데 팔란티어는 지금 여기까지 급락한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1달러 찍고 지금 일봉 차트상의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했어요. 그리고 보안적인 문제로 그때 왜 전 세계 그 스톱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AI 장애로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안전한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증거로 이제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돋보이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거는 그 보안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G스케일러라는 종목도 지금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고 대표적으로 급락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한번 보시면 그때 그 보안 관련 이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면 봤던 팔란티어나 또 아이온큐,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C3AI 같은 이제는 AI 쪽의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쪽으로도 관심을 돌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빅테크 전반적인 추이 테슬라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관련된 주도 지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저희가 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사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주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위탁 생산을 받는 CMO 관련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하지만 네. 미국은 역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또는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네. 미국의 지금 백신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라든지 또 모더나, 화이자 잘 아시는 그런 백신주들도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 WHO에서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엠폭스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도 이 타이밍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